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로드마스터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시는 동안 좌석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 UAE에 대해 설명드릴 UAE 프로파일 로드마스터 김진후입니다. 그럼 모두 좌석 앞에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여행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두바이 알막툼 국제공항까지 운행합니다. 알막툼 공항까지의 소요 시간은 9시간 30분 예정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는 5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 50분인데요. 두바이는 이보다 5시간 늦은 오후 3시 50분이 되겠습니다. 도착지의 최고 기온은 30도, 최저기온은 30도, 최고기온은 43도로 최감온도는 47도가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운 만큼 실내는 에어컨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 오히려 실내에서는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 걸칠 옷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퀴즈 참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퀴즈 풀어볼까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UAE의 올바른 한글 표기는 무엇일까요? 국가명이죠. 올바른 한글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아랍에미레이트, 2번 아랍에미리티, 3번 아랍에미라티. 3, 2, 1.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정답은 아랍에미리티죠. 1번 선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답은 아랍에미리티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음악 듣기 순서입니다. UAE와 관련된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음악은 UAE의 국가, 제목은 나의 조국은 오래 존속되리라는 제목의 국가입니다. 국가는 그 나라의 어떤 표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정신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듯이 국가를 보면 그 나라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UAE의 국가고요. 여러분 잠깐 보시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듣고 계신 노래가 UAE의 국가입니다. UAE에서는 모든 학교마다 매일 아침에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네요. 또 이전에는 그랬는데 UAE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매일 아침마다 부른다고 하네요. 어쩌면 애국가보다 잘 부를 수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제가 라이브 청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아침으로 순서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랍 국가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시면 조금 생김새가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건데요. 기타 국가의 학생들도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네, UAE의 나중에 인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UAE 소개입니다. 소개는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UAE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신 점들 오늘을 통해서 해소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예쁜 아랍어 글자가 써있죠.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계시네요. 네. 아살람 말라이쿰, 아살람 말라이쿰 인사말이죠.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따라해보세요. 아살람 말라이쿰, 아살람 말라이쿰. 네, 따라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UAE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 먼저 말씀드리면 수도는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죠. 두바이가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수도는 아부다비고요. 종족 구성을 설명드리면 에미라티, 자국민들이 11% 정도 되고 아까 그 국가에서 보셨다시피 다른 국가의 아랍인들도 같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나 이란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도 많은데 외국인은 외국인이죠. 그런데 아랍 사람들 9% 정도 그리고 절반 이상이 서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인구입니다. 55% 정도 되는데 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이렇게 서남아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기타에는 뭐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기 뭐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뭐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기타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공용어는 물론 아랍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만큼 영어도 공용어처럼 쓰이고 있고요. 종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교가 96%, 한 80% 정도가 순입하고요. 기타에 뭐 천주교, 기독교, 힌두교 등이 있습니다. 면적을 보시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실 때는 한국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남한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하지만 인구는 한국의 5분의 1, 남한의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건국일은 1971년이 되겠고요. 통화, 화폐 단위는 디르함이 되겠습니다. 네. UAE라는 국가 이름을 보실 때 여러분 이거 약자인 것 같은데 뭐의 약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UAE의 지역은요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데 아부다비 그리고 두바이, 아지만, 알콰임,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 샤자 이렇게 7개의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또 그전에도 한 번 더 다녀오긴 했지만, 그때 방문했을 때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 사진이 정체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일곱 사람들이 이 일곱 부족의 부족장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부족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다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이라고 부르고요. 북한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표현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 문화어로는 아랍 추장국이라고 합니다. 7개의 부족장, 추장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다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아랍 추장국이라고 부르죠. 재밌지 않나요? 네, 다음은 제가 연결해서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7사람이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인물이 UAE의 대통령이고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이고 선대 대통령은 아버지 였죠. UAE 대통령은 통상 아부다비의 국왕이 맞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이름은 칼리파 빈 자예드 알라히안인데요. 여러분 두바이에서 가장 뾰족하고 그 높은 그 건물 아시죠? 그 건물 이름이 뭔가요? 네, 부르즈 칼리파라고 부르는데 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물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두바이의 국왕. 통상 두바이의 국왕은 UAE의 총리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선대 총리였고 현재 2006년부터 이 사람이 UAE의 총리를 맡고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인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두바이 공항 이름이 알막툼 국제공항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이제 그 부족장들이 되겠죠. 네, 정치에서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런 거를 구성하는데 사법부를 제외하고 기타 국가에서 몇 명씩 이렇게 부족의 힘에 따라서 배정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왜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가장 힘이 세죠? 왜 아부다비의 국왕은 통상 대통령을 맡고 두바이의 국왕은 왜 통상 총리를 맡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네,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UAE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는 나라죠. 세계 6위 정도의 석유, 그리고 세계 7위 정도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아부다비 지역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지역에서 이 천연자원을 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두바이는 천연 자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금으로도 운영되는 곳이고 여러 다른 부족들과는 다른 지역들과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체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점은 노동인구의 대부분이 에미라티, 자국민이 아닌 제3국에서 온 노동인구라는 것이죠. 인구를 설명드리면 75년 이 나라가 막 만들어졌을 때의 인구는 5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000만 명 가까이 증가했죠. 자국민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이것이 이 정부가 국가의 실업률을 3% 이하로 늘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건설 현장, 택시, 또 호텔,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직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인구 도표인데요. UAE, 자국민, 에미라티가 한 11% 정도, 그리고 이란, 이집트 사람들이 9%, 기타 아랍 국가 사람들이 9% 정도, 인도 28%,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그리고 중국까지 이렇게 인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들 중 가장 많은 인종이 인도인이에요. 그래서 UAE가 인도와 문화적으로도 친숙하기도 하죠. 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데, 그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의 종교를 잘 존중해 주나요?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네, 제가 방문했던 라스 알카이마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라스 알카이마의 약자가 락인데요. RAK인데요. 거기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내부를 보시면요. 네, 예쁘죠? 네, 여기는 지금 트레시 오브 사우스 인디아라고 해서 남인도 사람들이 타미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점은 금요일 7시 30분 저녁에 예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무슬림 지역은 이슬람 지역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보통 예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같은 공간을 여러 팀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언어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시간별로 이렇게 해서 같은 예배 장소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예배는 2시, 또 3시에는 다른 팀 이렇게 해서 쭉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네. CTS 기독교 TV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발표했었어요. 종교 자유를 보장한 이슬람 국가 UAE라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인구의 90%가 200여 나라의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아랍 국가에 비해서 타문화 타종교의 이해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놓은 종교 부지가 따로 있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제가 방문해 보니까 종교 부지가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앞에 이제는 뭐 모스크도 있고 성당도 있고 또 왼쪽에는 다른 교파의 교회도 있었고 또 오른쪽에는 제칠이라는 식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종교의 그 예배 시설이 같이 종교 부지에 설치되어 있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는 거고요. 외국인의 예배는 허용되지만 포교는 전면 금지죠. 그래서 종교 부지를 벗어난 곳에서의 예배와 포교 활동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단하게 UAE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착륙할 시간인데요.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면 여러분께 아랍 문화에 대해서 소개드릴 컬처 로드마스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귀국하실 때까지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